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불리는 우리 한글에 무려 500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사용 설명서가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기가 막힌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발명품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그것도 500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설계도입니다. 500년 미스테리의 서막이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사라졌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은 문자는 놀랍게도 한글이 유일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었던 겁니다. 만든 사람은 알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근데 정작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온갖 추측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인도의 고대 문자나 몽골 문자를 베꼈다는 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거 좀 보세요. 그냥 창문 살 모양을 보고 본 떴다는,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니까요. 진실이 없으니까 이런 억측만 무성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길고 길었던 미스터리를 끝내기 위해 드디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정말 암울했던 시절,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는 것조차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다는 건 그냥 취미로 옛날 물건 모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자체로 독립을 향한 저항이었고 민족의 혼을 지키는 행위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간송전영필이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죠. 이분이 그 잃어버렸던 원본 문서가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당시 돈으로 자그만치 기와집 11채 값. 상상이 가시나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이걸 사들입니다. 이 문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간성 선생님의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화가 있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야 했을 때 말이죠. 그 많던 재산 다 내버려 두고 딱 이 책 한 권만 품에 안고 피난길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 소장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의 보물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드디어 세 번째 장입니다. 마침내 풀린 비밀. 간송 선생님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낸 바로 그 책이 드디어 500년 묵은 미스터리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과 예시를 담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찾은 한글의 공식 사용 설명서, 바로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500년 미스터리의 정답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흥미로운데요. 자음은 기역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처럼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아주 치밀한 과학이었고요. 반면에 모음은 하늘, 뜨, 땅, 으,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철학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된 문자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해례본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죠.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겪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려는 그 마음, 그 애민정신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멸시받던 문자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명품이었지만 사실 한글이 걸어온 길은 수백 년 동안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자마자 최만리 같은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양반 지배계층은 한글에 온갖 모욕적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언문, 상스러운 글이라는 뜻이죠. 암글, 여자들이나 쓰는 글, 아헷글, 애들이나 쓰는 글,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나긴 세월이 느껴지죠. 1446년에 만들어져서 무려 1894년 갑오개혁대가 되어서야 나라의 공식 문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거의 45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부르는 한글이라는 이름도 1913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멸시를 딛고 일어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길고 긴 500년의 이야기는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허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라이샤오 교수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글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알아봐준 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좀 씁쓸해집니다. 1990년에는 경제 발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보세요.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말 이름 대신에 굳이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스스로가 한글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의 보물 한글. 500년 전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암울한 시대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건 헌신으로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위대한 유산을 과연 지금의 우리는 그 가치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